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인생이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것은 감정.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아주 히어로가 나오셨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병원 탈출을 도와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동환 원장님 예전에도 한번 저희 출연해 주신 적 있으셨는데요. 네, 초창기였죠. 정말 이 스트레스와 이 어떤 스트레스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이 행복한 감정을 갖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고 또 의사 중에서 유일한 명강사시고 갑자기 얼굴 빨개졌네.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스승님이시고 스승님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대한만성피로학회가 생기게 하신 어떻게 보면 정자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표현이 대단하신데요, 이게. 스팸이죠, 스팸. 그래서 원래 이런 동네예요, 이게?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정자가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미 10년 동안에 10대가 내려갔어요. 이 말씀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만성피로 클리닉을 오픈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제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진호 선생님도 같이 공부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모이신 분들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 네. 그 200명을 모아가지고 학회를 만드신 분이 이진호 원장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호 원장님이 지금 만성피로 학회장.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을 네.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같이 아하.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동환 원장님이 네. 정자를 뿌리시고 그러게요. 저는 그냥 착상을 시켰나요? 저는 그냥 육아에 전념했어요. 육아에 전념했는데 너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굉장히 키웠어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이제는 막 이게 거기서 뭐 잘 쑥쑥 잘 자란 아이도 나오고 뭐 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죠. 비행 청소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좀 쑥쑥 낳다가 조금 출산을 좀 요즘에 조금 덜 하고 있어요. 너무 낳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퀄리티에 집중하시나 거기가 봐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어떤 기능학을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이 이동환 원장님이시고 산 역사시죠. 네. 우리나라 기능학에. 네. 근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모이신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기능학의 세 가지 핵심이 영양 해독,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이 감정, 마인드죠. 마인드. 이 마인드 쪽에 대가가 우리 이동환 원장님이신데 우와. 저는 그걸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이동환 원장님을 딱 뵈면 이 행복하고 이 어떤 즐거운 이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제가 본 주변에 있는 의사 중에서 제일 행복한 의사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딱 보고 네. 이분은 말로 스트레스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겪은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구나를 저는 알아요. 그거 느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왜냐면 많은 의사들이 마인드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저거 다 진짜? 저건 말만? 신기루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없는 거다. 근데 이동환 원장님을 뵈면 이동환 원장님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셨고 항상 봬도 얼굴이 좋으시고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집착과 이런 게 없으시고 그래요? 아주 잘 버리죠. 사람들이 전부 다 쥐어 잡기에 바쁘신데 너무 잘 버리시는 걸 보고 너무 버려서 탈이야. 제가 그걸 보고 항상 많은 걸
혼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네. 노래를 들으면서 아하. 이동원 원장님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나만 오늘-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서로 생각하고 있었네. 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동원 원장님이 남자로 태어나신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멋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칭찬이 그래서 특급 칭찬. 일단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 책 제목입니다. 네, 이 와. 책 제목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책을 보면 일 관계 인생이 술술 풀리는 나쁜 감정 정리법. 아 너무 좋다. 네. 이 책 쓰는데 너무 네. 고통받았어요, 저. 그래요? 감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감정이 좋아요. 저는 네. 사실은 슬기로운 가정 생활에만 집중하다가 또 이 감정 생활까지는 제가 뭐 신경 못 썼는데 언제 또 이렇게 책을 쓰셨는지. 이게 몇 번째 책이시죠? 이게 지금 5번째 책입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저자로서도 엄청 커리어를 많이 쌓으시고 정말 이 책에 보니까 각각 이 사람들이 이 네. 창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 뭔가 고민도 많고 각자 인생이 있는데 뭔가 이 책을 보고 감정이 바뀌어서 이 삶이 바뀔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것 같은. 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감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표지를 네. 만든 것 같고요. 네. 예, 만든 거고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또 이분들이 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정말 고민 끝에 나온 표지 디자인인데 제목도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이라는 제목을 출판사에서 잘 지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요 책을 네. 그 좀 저자를 직접 모셨으니까 네. 리뷰도 들으면서 음.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어떤 부연 설명을 좀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와 감정은 다른 것이다. 네. 스트레스와 감정은 다른 것이다. 근데 보통 제가 진료실에 보면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직장에서 막 어우 그 XX 막 집에 가니까 또 그 XX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이 감정이 막 나빠지는 그런 거를 많은 호소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스트레스와 감정은 다른 것이라고 여기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감정이 과연 분명 다른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제목을 딱 듣자마자 이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듣자마자 우리 네. 해피 지영. 지영 선생님 네. 떠오르는 드라마 없으셨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가. 하필이면 두 분 다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히트셨죠. 굉장히 히트쳤죠. 이 드라마가 네. TVN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아. 시청률 12%를 넘어서 우와.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네. 굉장히 감동의 눈물과 기쁨의 웃음을 주었던 네. 아주 히트작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 드라마 제목과 비슷하잖아요. 네. 슬기로운 감정 생활. 네네.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드라마에 이제 이 감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지혁이라는 야구 선수예요. 네. 이분도 억울하게 이제 동생을 보호하다가 그 치안을 이제 공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당방위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치안이 좀 다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깜빵에 들어와요. 네. 억울하죠. 네. 예, 근데 좀 있다가 유대희라는 사람이 들어와. 유대희. 네. 이 사람이 이제 악마 유대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병을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깜빵에 생활을 하는데 서로 네.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냥 억울하고 막 미치겠어요. 화가 나요. 근데 이 김지혁 선수는 편안해. 이상하게. 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가 그걸 보고서 김지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탈의실에서 만나갖고 참 교도소 체질이신가 봅니다. 여기 세월이 즐겨 보이는데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이렇게 빚고 와요. 네. 그때 김지혁이 딱 한마디로 답글을 해요. 이렇게. 나도 하나도 안 즐거운데? 나도 너처럼 매일매일이 억울하고 화가 나.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니? 그렇게 못 살아. 여기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버텨.
대인님 억울한 건 알겠지만 살고 싶으면은 그 화를 다스려야 돼. 못 버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명대사네. 네, 명대사예요 이게 네. 그 장면에서. 근데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사람이 같은 환경 속에서 물론 이제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만 그 안에서는 우리는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잖아요. 거기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라는. 혹시 생각이 드라마 들어요. 보고 요약해서 쓰신 건 아니시죠? 중간중간에 좀 나오긴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야 이게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아, 생각이 네, 들어요. 중요하죠. 저는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네. 어차피 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건지 우울하고 막 괴롭게 살 건지 네. 그것만 선택하는 거밖에 없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 예, 네.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어떤 이런 걸 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거가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진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안 읽으셔도 될 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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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읽으시면 더 좋긴 할 건데 네. 우리 해피지요? 해피지영 선생님은 네. 이름에 해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을 가셨어요. 성 자체가 해피죠. 이분이 너무 해피해서 지금 저 사실은 호적에서 파시셨나? 그래서 성이 해피로 바뀌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원래 독일 성이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독일 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이름을 안 했죠. 아니 저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많은 힐링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우울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또 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어떤 그런 거 있지만 또 열심히 또 하는 것도 있으면서 그렇게 이름이 닉네임이 바뀌어진 거라든지 삶이 되게 보통 사람보다는 더 밝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막 검색할 때 슬기롭게. 아니 뭐 문자나 메시지 보내려고 검색을 네. 하면 네. 윤증을 치면 안 나와. 그래서 왜 없지 분명히 맨날 보는다 그래서 해피를 치면 나와. 그래서 다 그렇게 조장을 해놔가지고. 네 다들 그게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슬기롭게 감정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게 또 저도 감정이 기복이 있어서 네. 이렇게 또 밖에서나 이렇게 보통 행복하다가도 또 우울하고 막 그런 적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업다운이 있어요. 뒤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 누구나 다 양면의 면이 있다고 하지만 우울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면도 있고 또 밖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밝은 면도 있고 둘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네 번째 책하고 이 책 다섯 번째 책인데 한 4년이 걸렸어요. 책을 내는데 4년이 걸린 이유는 중간에 제가 다른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경영학 경영학 박사를 하는데 근데 경영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제가 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몸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의사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기능의학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세포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쪽으로 간 게 한 10년 이상 됐는데 네.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그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경영학의 일종의 그 경영학 내에서도 저는 어떤 걸 공부했냐면은 인사조직이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조직의 네. 어떤 그 성과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 이런 쪽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삶 자체가 이게 몸, 마음, 관계, 사회적 존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만 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정이라는 부분을 네. 몸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감정 그러면 일단 심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 조직 감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야를 넓히게 되면서 그런 쪽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무 스트레스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쓰는데 네. 많은 그 도움이 됐어요. 네.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 챕터에 스트레스와 감정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어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를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거에 해답을 찾는 것 자체가 슬기롭게 감정 생활을 해나가는 첫 번째 키워드죠. 그러면 스트레스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거와
내가 감정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받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슬기롭냐 아니면 슬기롭지 못하냐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이런 방법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다음에 네. 실천하느냐 못 실천하느냐의 네. 차이고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많이 혼동해서 쓰세요.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아하.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이퀄 나쁜 감정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그걸 제가 과학적인 논문들을 많이 찾아서 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확실하게 많은 것들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한 5, 6년 전에 2010년도 이후에 나온 논문 중에 아비올라 켈러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재밌는 논문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네 가지로 답을 했어요. 자, 해피 씨 네. 작년 1년 동안 스트레스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자, 네 가지입니다. 가장 무지 네. 많이 받았다. 네. 그다음에 약간 받았다. 음. 거의 안 받았다.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받았다. 적게 받았다. 거의 안 받았다. 거의 안 받으면 4번. 엄청 받았으면 1번. 1번. 아. 그 2번 3번이 뭐였죠? 그러니까 순서대로죠. 1번이 가장 많이 무지 많이 받았다. 2번은 그냥 많이 받았다. 3번은 적게 받았다. 4번은 거의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간. 저는 1번. 저는 3번. 가장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제일 많았어요. 진짜요? 이재 선생님은 제가 많이 받은 거 알아요. 아. 제일 많았어. 인생에서는. 저는 3번이나 2.5번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많진 않네요.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자,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친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뭘 망친다? 우리 몸을 망친다. 우리 몸을 오케이. 건강을 망친다. 1번 많이 망친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2번 중간 정도다. 3번은 별로 관계 없다. 어떻게 믿고 계세요? 2번? 중간? 저는 이제 3번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3번이 뭐죠? 아니다? 별로 미치지 않는다.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사람들께 질문을 3만 명한테 받아놓고서 네. 이 사람들 8년 동안 조사했어요. 8년. 8년. 8년 후에 어.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렸고 사망률이 어떤지를 봤더니 네. 역시 첫 번째 질문에서 1번을 택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많이 1년 동안 받았다.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확실히 어. 사망 위험도가 네. 평균보다 43% 증가했어요. 어허. 근데 네. 다 증가한 게 아니라 1번 중에서도 네. 뒤에 질문에서 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43% 증가했고요. 오케이.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음. 그래도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음. 신기하게 아. 오히려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어. 17%나. 네네. 한마디로 더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북극에 오로라를 찍으러 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진짜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 줄 알았어. 막 날씨가 엄청 춥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막 이래 가다가 막 기름이 떨어지고 가지고 막 추위에 떨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눈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괴롭다고 울고 한타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걸 헤쳐나갈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육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항상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 스트레스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나의 나쁜 감정이 망가뜨리는 거고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오래된 스트레스 연구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네.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주실 겁니다. 저는 근데 예. 참 그게 참 희한했어요. 스트레스란 말이 처음에 생겼을 때 자체가 그 정말 그 쥐들을 갖다가 막 척수를 자르고 하는 엄청 극한 고통을 갖다가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수명이 짧아지더라 하면서 그걸 스트레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 아하. 유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누가 척수를 자르는 척수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 책에 나와요. 아하. 미리 읽지도 않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이게 한스 셀리아라는 그 박사님이 1930년대 스트레스라는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사실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스트레스 주범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분의 연구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하긴 타블로 했지만 개가 돼버려서 다 어. 전부 다. 네. 근데 그분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 30년대.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전세계를 몇십 년 동안 지배한 겁니다. 아. 2010년까지 지배했으니까요. 어. 80년을 지배한 거예요. 어. 예. 80년을 지배했고 그 네. 인식이 네.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조금씩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쓴 논문도 네. 박사학위 논문도 네. 결국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음. 그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반대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한국에서 처음 증명했어요. 그래요? 예, 예. 우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박사학위 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책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네. 물론 논문보다는 훨씬 더 이 책은 그냥 쉽게 읽게끔 써여 있지만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야, 배경이. 그거는 굉장히 이게 빨리 읽고 싶다 읽고 이제. 싶은 마음이 진짜 저 드는데 그래요.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다 있잖아요, 다. 엄청 많고 네. 일에도 있고 관계도 있고 네. 뭐 주변의 가족에도 있고 뭐 그래요. 적과의 동침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대안 안 해보면 스트레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말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왠지.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과 감정은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일례로 이런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우리 저 팔다리 없는 우리 그 외국에 네네네 그분. 무슨 닉 보이치치. 네, 닉 보이치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굉장히 스트레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엄청난 그 거죠. 사람은 그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로 괴로워서 막 구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남에게 희망을 주고 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걸 승화시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가 됐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를 이렇게 난 이런 팔다리가 없는 걸 준 것은 아마 나에게 나도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 해피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진호 선생님 오랜만에 만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도인이 된 것 같아 갑자기. 아니 근데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 사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대단한- 존경스러운 정말 네. 슬기로운 걸 떠나서 정말 네. 최고의 감정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하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화두를 한번 던져보시고 스트레스와 감정은 다른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네.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쁜 감정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정리하려면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책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네.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고 아쉽게 뭔가 그냥 소두만 얘기하고 지금 아쉽게 끝나는 아니, 분위기인데요? 원래 우리가 그 좀 드라마를 제가 좀 네네. 드라마 편집상 아하. 그 요법을 좀 동원해서 네네. 아쉬울 때 좀 정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 3부 정도로 하려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우리 맛있는 거 마시면서 네. 다음 방송을 준비를 합시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